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전략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절세하기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 좀 타이틀 자체가 좀 거창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의 포커스는 그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별로 합산하다 보니까 이제 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 혹은 이제 신탁회사로 이제 명의 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주택을 명의 이전하고 어떤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어떤 주택을 증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택을 해야만 더 효과적인지 그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별로 합산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쪼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의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명의를 분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개인별 합산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별 합산 금액을 쪼개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한테 귀속되는 그 주택 자체가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간다든지 2주택에서 1주택으로 간다든지, 즉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담 상한율을 200%나 300% 적용받을 것을 150%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명의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내 명의의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내 명의 자체로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바로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방법이죠. 물론 요건 충족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신탁 등기를 통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절세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내가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김으로써 종부세에 합산되는 금액을 줄이자. 그 옮긴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양도라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증여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양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실무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수관계자가 있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느냐,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느냐,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한테 양도를 해서 내 주택 수에 대한 거를 분산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반적인 양도세 크게 달라질 건 없죠. 고려 대상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게 특수관계가 있는 자한테 양도를 했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즉 얼마의 가액을 넘겼을 때 싸게 넘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까지가 문제가 없느냐, 그거를 고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세 한 30%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즉 특수관계자한테 양도를 했었을 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양도하는 사람 입장하고 양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시세 30%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양수자, 즉 명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고려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좀 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30%라고 하면은 7억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양수자, 즉 양수자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7억 주고 사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 이익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의 30%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시세 30%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거는 단순히 양수자 입장에서 증여세만을 고려한 거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세가 10억짜리를 7억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세를 적게 냈잖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겁니다. 많이들 이 부분은 놓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가의 5%를 초과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한테 물론 그 주택을 넘긴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가의 30%가 아닌 시세의 5% 범위 내에서만 넘겨야 양도자도 문제가 없고 양수자도 문제가 없다.
특히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도가 아닌 이제 증여로 간다. 양도는 돈 주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고 증여는 무상으로 내가 주는 거겠죠. 근데 증여에 있어서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평가예요. 당연히 나는 낮은 금액으로 주고 싶겠죠. 그래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 평가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시세로,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를 알 수 없었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 사례 가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국토부에 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고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 아파트에서 내 층, 내 아파트와 유사한 거래 금액이 있었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그 금액을 시가로 준용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가를 했었을 때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 증여세를 발생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줘요. 그럼 얼마까지 공제가 되죠?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직계 비속 아들이나 딸한테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직계 비속이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겠고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거꾸로 직계 비속이 아버지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성년자 그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5천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며느리한테 준다. 그럴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없습니다. 이 공제 금액을 벗어나는 데에서는 증여세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제 금액은 내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10년이 지나야만 다시 이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좋아요. 줬습니다. 아들한테 줬어요. 줘서 공제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했는데 그 세금을 또 준 사람이 아버지가 내준다. 그럴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까지 한번 고려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신탁하는 방법인데 먼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이 있는데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이 주택은 합산 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설령 내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든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했으면 조정대상 지역 밖에서 취득한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의 의미는 연속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대료 증액 제한, 5%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5%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를 하지 못하면은 합산 배제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었을 때 종부세에서 빠진다.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8년 동안 묶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생각해 놓은 게 이제 신탁 등기고, 최근에 특히 이제 신탁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탁 등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처분 신탁, 담보 신탁, 관리 신탁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관리 신탁인 것 같아가지고 관리 신탁과 관련된 종부세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었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 즉 부동산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죠?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회사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가 위탁자, 실제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빠지고 나머지만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즉, 내 거에서 종부세 할 때 빼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즉,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해졌을 때보다 잘라졌을 때 각각 6억 원 이내 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고 세율도 분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이 신탁 등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게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적정하게 득만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이제 신탁을 할 경우에는 신탁사에서 공짜로 해주진 않죠. 수수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셉니다. 따라서 내가 신탁을 했었을 때 종부세나 재산세로서 얻는 실익하고 신탁 수수료에 대한 그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 등기로 인해 가지고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다든지 기타 뭐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굳이 신탁 등기를 해가지고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뭐 신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고, 이 신탁과 관련돼서는 이슈들이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그 토픽을 잡아가지고 따로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증여, 양도,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신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증여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내가 있는 부동산 중에 주택 중에 어떤 거를 증여를 하고 어떤 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증여부터 한번 볼까요? 남편이 A주택, B주택, C주택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주택을 그대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A주택은 10억, B주택은 5억, C주택은 5억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을 합하면은 20억이 되죠. 그러면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14억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안, C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밖입니다. 근데 주택수가 3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나를 부인한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게 A, B, C 주택의 50%를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하고 이 중에 하나 A주택만을 100%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경우에 똑같이 20억 중에서 10억을 증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A, B, C 주택의 50%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남편 입장에서 20억 중에 50%를 줬기 때문에 10억이 주택 공시가격이 되는 거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A, B, C 주택의 50%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남편처럼 10억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6억 초과되는 4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겠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 세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까요?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주택수가 세 채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A주택 50%, B주택 50%, C주택 50%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 채를 갖고 있는 꼴이 되죠. 그럼 주택이 세 채다, 세율이 어떻게 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율은요, 주택 3개니까 300%가 적용되죠. 그러면 50% A, B, C 주택을 50%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죠. 주택 공시가격 10억에 대해서 6억 초과분 4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될 거고, 세율은 주택수가 세 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A주택만을 만약 넘긴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볼게요. 남편 입장에서 A주택을 넘기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B주택하고 C주택만 남죠. B주택 5억, C주택 5억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똑같이 남편 입장에서 10억이에요. 아까 50%로 줄 때하고 똑같죠. 근데 세율을 한번 볼게요. 세율은 B가 어디 있었죠? B는 조정대상 지역 아니고 C는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인데 2주택자에서 세율의 중과가 적용되려면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아니고 C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밖이기 때문에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네요. 세부담 상한율은요. 두 개 다 일반적인 150%가 적용되네요. 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가볼까요? A주택을 받았죠.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A주택 한 채를 받았습니다. 그 A주택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럼 10억이 되고 그러면 6억 초과분 4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겠네요. 세율은 주택 한 채잖아요. 조정대상지의 1주택자,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10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 B, C 주택이 50%를 주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A주택만을 줬을 때하고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주택을 증여를 해가지고 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고 할지라도 주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 종합부동산세 절세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어떤 주택을 증여를 했었을 때 더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증여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을 갖고 한번 산정을 해볼까요? 남편이 A, B, C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분산하기는 싫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절감하고 싶대요. 그럼 방법이 어떤 게 있다겠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하고 신탁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겠잖아요. 신탁 등기는 굳이 수수료가 많아서 하기 싫대요. 그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건도 충족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 C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B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케이스하고 C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거 똑같이 주택 공시가격은 5억 원입니다. 근데 어떤 걸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한번 잘 살펴볼게요. 먼저 B주택과 B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B주택은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 때 A주택하고 C주택만 남겠네요. 그럼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죠? A주택 10억 원하고 C주택 5억 원이니까 15억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15억 원이고 세율을 적용한다고 할게요. 그럼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까?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까?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었고 C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습니다. 근데 두 채잖아요. 두 채에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안, 하나는 밖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됩니다. 근데 C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C주택은 빠지고 A주택과 B주택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과세가 되겠네요. 똑같이 15억 원의 공시지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겠죠? A주택은 아까 조정대상 지역 안,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 세율을 적용할 때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네. 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200%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내가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어서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자 할 때 특히 임대사업 등록을 할 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더 등록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가 더 있는지를 먼저 산정을 해 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건 증여를 하건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무작정
무조건 한 채만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유리하다. 그건 아니고 미리 파악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따라 그 전략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건 아니면 명의를 분산하건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략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